2025년 1회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가로에 알맞은 공통사항을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보기 1번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서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 단체, 사업주 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소속된 사람 중에 가로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아래 네 가지 조건의 사람들 중에 위촉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제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서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 단체, 자, 우리 노동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업주 단체, 각종 갱년자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재방 관련 전문 단체, 재방 관련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소속된 사람 중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들 중에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이나 불리운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물을 법에 따라서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지원하는 그런 공무원들이죠. 우리가 특별사법 경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다가 명예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불린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를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공정안전보고서라는 것은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 서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포함된 사항 4가지. 이 4가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공정안전자료로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공정위험성 팽가스, 안전운전계획, 그리고 비상조치계획입니다. 이 4가지 내용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에 관리감독자 안전보험 교육에 관련해서 가로에 서시하는 문제입니다. 자, 정기교육은 16시간입니다. 16시간. 어떻게 기억해 주시면 되느냐면요. 우리가 보통 교육기관에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할 때는 이틀 합니다. 8시간 일한다는 거. 8시간 일하니까 토탈 16시간이죠. 그리고 8시간 교육이 있죠. 우리가 채용할 때, 처음 회사를 채용할 때, 관리감독자로 채용할 때는 8시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처음이니까 교육시간이 좀 길죠. 그리고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는 2시간입니다. 2시간이고, 법령으로 정해진 이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특별 안전교육은 16시간입니다. 근데 단기간 작업이라든지 간헐적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이죠. 2시간 이상 한다는 거. 자, 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은 우리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과 비교해서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 과정과 시간은 우리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과정과 교육 시간과 비교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다음 간헐의 안전모의 명칭을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자, 해당되는 명칭을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안전모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체입니다. 모체라 그럽니다. 그리고 안전모 안쪽에 머리를 받쳐주는 부분 있죠. 머리를 받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착장체라 그럽니다. 착장체. 자, 2, 3, 4가 여기에 착장체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새로 된 부분 있죠. 이걸 우리가 머리 받침끈이라 그럽니다. 머리 받침끈이라 그러고, 자, 아랫부분이 머리 고정대입니다. 머리 고정대고, 자, 윗부분 고리 형태로 되어 있죠. 자, 머리 받침 고리입니다. 머리 받침 고리고, 안전모 안쪽에 보면은 스티로폼 형태의 것이 있습니다. 예, 이거 5번이죠. 5번은 우리가 충격 흡수제라 부릅니다. 그리고 자,
특근이 있고 챙이 있습니다. 그죠? 그림을 보고 이 명칭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제에 대해 기인물, 가해물, 작업자의 불완전한 행동을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의 행태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고 충분히 공부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여기 기인물이라는 것은 재해가 일어난 원인이 되는 것, 재해가 일어난 원인이 되는 부분을 기계라든지 장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인물이라고 그러고, 가해물이라는 것은 자, 직접 사람에게 접촉되어 위해를 가한 물체를 우리가 가해물이라고 그러고, 자, 사고 행태라는 것은 물체와 사람과의 접촉 현상, 제 행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기를 보겠습니다. 작업 지휘자의 지시 없이 저속 회전 중인 선반의 기어 부분 덮개를 열고 그 중에 선반 기어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입니다. 자, 여기 기문은 선반이 되겠고, 자, 가해물은 우리가 선반의 기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불안전한 행동이라는 것은, 자, 기어를 급유하거나 기름을 치거나 점검하거나 청소하거나 수리 등의 작업할 때는 확실히 운전을 정지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작업자는, 자, 운전 중에 급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전한 행동은 선반의 운전 중에 급여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딱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부에 구두나 유선으로 보고해야 할 사항 두 가지를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관할지방고용노동간세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보고하는 방법은 전화, 팩스,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고 내용은 자, 발생 개요 및 피해입니다. 피해사. 그리고 조치 및 전망, 그 밖에 중요한 사항들을 보고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정답으로 두 가지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이업물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로서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개척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화학 설비를 두 가지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두 가지 정도를 꼭 좀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가장 외우기 쉬운 것 두 가지를 먼저 좀 기억하겠습니다. 자, 발열 발행이 일어나는 반응 장치. 네, 하나. 그리고 자, 6번째, 6호에 있는 가열로 이 두 가지는 꼭 좀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반가 할 때 반가 이렇게 얻으시면 되겠죠. 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류, 정발, 추출 등의 분리하는 장치. 그리고 자,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물질의 분해 온도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설비. 반응, 폭주 등 이상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염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그리고 자,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설비. 이런 설비들은 자, 온도계라든지 유압계, 압력계 등의 개척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화학 설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두 가지 정도는 꼭 좀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계 작업 시에 자, 비나 눈, 그 밖에 비상 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자,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자, 그 비계에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상 세 가지를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가끔씩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공부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자, 키워드를 활용해서 자,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는 꼭 좀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판 제로죠. 발판 제로의 손상 여부, 그리고 부착 또는 걸림 상태. 자, 이 키워드는 발판 제로입니다. 자, 발판 제로의 손상 여부라든지 부착, 걸림 상태를 작업 시작에 전에 점검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 부위 풀림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결 제로 및 연결 철물,
예를 및 철물의 손상 부식 상태, 그리고 손잡이의 탈락류. 자, 그리고 기둥의 치마라든지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 자, 그리고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이런 것들은 작업 시작하기 전에 꼭 점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중에 세 가지, 네 가지는 키워드로 활용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자, 기존 무보화 상태에서, 이 무보화 상태라는 것은 짐을 실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군의 최고 속도가 시간당 20km인 지게차의 주행 시 좌우 안정도 기준은 몇 %인지 쓰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주행 시 좌우 안정도는 15 플러스 1.1 곱하기 V죠. 여기 V는 군의 최고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계산식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자, 군의 최고 속도가 20km였죠. 15 플러스 1.1 곱하기 20 하니까 37% 이냅니다. 이 계산 과정과 정답을 동시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 아세틸렌 또는 가스 집합 용접 장치에 설치하는 역하 방지기의 성능 시험 종류 4가지를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역하라는 것은, 자, 불꽃이 역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역하 방지기는, 자, 불꽃이 호스를 타고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이야기하겠죠. 자, 그럼 역하 방지기 성능 시험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압력 시험, 내압 시험이 있을 것이고, 자, 가스가 새는지를 알아보는 기밀 시험이 있을 것이고, 자, 가스의 흐름을 역류하는지,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지 하는 시험, 역류 방지 시험이 있을 것이고, 역할을 방지하는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우선 이 4가지는 꼭 좀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가스 압력 손실 시험, 방출 장치 동작 시험, 이런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죠. 이 중에 4가지를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중 안내표시 4가지를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들것, 세안장치, 비상용 기구, 좌측 비상구. 이건 자, 안내표시입니다. 안내표시죠. 안내표시고, 출입금지 금연은, 자, 금지 표시죠. 금지 표시고, 낙하물 경고는, 자, 경고 표시고, 그리고 안전모 착용은 우리가 지시 표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안내 표시는 별것, 세안장치, 비상용 기구, 좌측 비상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자, 방폭 구조와 기호를 올바르게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해설에 있는 표를 꼭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먼저 3가지는 꼭 먼저 암기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내압은 D입니다. D고, 자, 안전증은 E죠. E고, 충전은 Q입니다. Q라는 거 먼저 꼭 암기를 해 두시고, 나머지 부분은, 자, 명칭과 연관시켜서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력. 이 압력은, 자, 프레스죠. 프레스의 P입니다. 그리고 유입은, 이 U자는 기름 U자입니다. 기름 U자죠. 오일입니다. 오일.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자, IAIB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영화 제목으로 외워두겠습니다. 본 아이덴티. 자, 본질 안전 방폭 구조 IAIB. 예. 자, B점화는 난점화가 되겠죠. 난점화입니다. 그리고 N입니다. 몰더 M. 자, 특수 방폭 구조는 스페셜 스페셜 S.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내압 방폭 구조는 D죠. 안전증은 E입니다. 특수는 스페셜이라고 그랬죠. S. 충전은 Q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자, 기술교육 진행 방법 중에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을 보기에서 순서대로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준비시킵니다. 자,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자료 및 교수법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시한다. 자, 이 교시는 프레젠테이션이죠.
이 교실은 가르칠 교자하고 보일 시자입니다. 자, 가르쳐서 보인다는 뜻이죠. 자, 수업을 진행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합합니다. 자, 새로운 배운 내용을 기존의 지식과 연계하여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총괄합니다. 자,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 피드백 자료를 수집해서 학습 방법을 개선합니다. 응용시키죠. 마지막으로 응용시킵니다.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런 순서가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도 1회 문제를 풀었습니다.